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월 1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정이 영속입니다. 일주일 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은 뭐 아시아권, 뭐 미국 증시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좀 유독 코스피 중심으로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수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격의 어떤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구간까지는 왔어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거의 다 온 듯하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게 연초 흐름이 지지부진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주들은 뭐 계속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지만 또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또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 이제 시세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셀트론 이슈들이 좀 있어서 그 내용 짚어드리는데 좀 획기적인 내용도 좀 나와서 그 내용 한번 짚어드리고 또 필승의 전략 한번 한 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6% 빠졌습니다. 좀 흘러내렸어요. 거래대금 8조,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600종목 이상이었고요. 코스닥도 1.6% 빠지고 9.8조, 10조 정도 이제 거래대금 터졌고 하락 종목 수가 1200종목이니까 거의 대부분 뭐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수급 구도도 외국인 기관 뭐 공이 뭐 2천억 내외씩 선물까지 다 순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뭐 별로 좋지가 않네요. 고객 예수금 50조 좀 깨지는 흐름. 신용유자잔고는 18조 수준. 어제 미국장은 보합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쭉 끌어올렸죠. 다우 S&P도 이제 보합 정도 흐름이었고 최근 니케이 증시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야 이거 무슨 뭐 상승 탄력을 받는 그런 지수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떨어지면서 4% 미만으로 내려왔고 나스닥도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쭉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대만 증시도 뭐 최근에 조정받긴 했지만 좀 낙폭이 뭐 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21선 지지 계속 보여주고 역사적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S&P도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동일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 부근의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인도 증시도 역시나 21선 지지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 부근 위치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로 스톡스 증시 최근에 좀 조정받긴 하지만 뭐 크게 낙폭을 보이는 패턴까지는 아니고요. 홍콩하고 상해, 중국 쪽은 이제 뭐 땅굴 파는 증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도 방금 보여드린 글로벌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차이점이 뚜렷한데요. 좀 밀렸죠.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도 좀 밀리는 흐름들 보이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장중에도 좀 올려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2300, 2200대에서 2600 후반대까지 그냥 수직 상승하듯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도 강하게 뚫어 올렸고, 그대로 이제 이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격 조정할 때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단기간에 조정을 일단락 시키려는 그런 흐름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뭐 매물들을 좀 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매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물량이었다. 최근에는 그 삼성그룹의 이제 상속세 때문에 또 블록딜 하는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용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뭐 금융투자는 또 연말에 들어온 자금들 그대로 이제 연초에 토해내는 그런 국면들. 여기서 이제 개인이 이제 받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받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강렬하게 이제 올려치는 형태면 사실 상승으로 가겠지만 수동적으로 받아내는 어떤 형태다. 외국인 수급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건 블록딜로 이제 가져간 물량이죠. 그래서 연초 외국인 수급이 나쁜 건 아니죠. 예.
코스닥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 구도고, 어쨌든 일단은 뭐 코스피 쪽의 기관의 수급이 매도가 좀 일단락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받아내는 수급이 좀 약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21선 지수 못하고 그냥 꺾여버리고, 여기 이제 중기 장기 이평선 부근에 여기 지지 테스트는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턴을 할 확률은 높아 보이는데요. 왜냐면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시만 여기 뭐 내리꽂고 이렇게 할 특별한 악재가 있을까요? 뭐 북한 리스크?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의 뭐 그런 것들 뭐 한국만의 어떤 컨트리 리스크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밑으로 꺼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 좀 시나리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21선 근방으로 좀 내리는 그런 약세 흐름이 전개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반도체, 뭐 2차전지, 이제 지수 3업종이 이제 빠지면서 코스닥 증시도 좀 약세를 띠는 흐름이 됐고,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이제 이격 조정이 필요했는데 21선까지 이격 조정했어요. 2차전지 업종, 최근에 삼성 SDI 빠지는 거 보니까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전저점 깨는 흐름들. 어쨌든 이렇게 좀 조정 계속 지속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도 뭐 여기 이제 중기 이평선까지 좀 조정을 만들려는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IT 소프트웨어 쪽은 좀 견조하죠. AI 모멘텀들을 좀 받는 그런 구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은 좀 나은 어떤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니케이 증시 강세였고, 나머지 홍콩, 대만, 상해는 약보합 정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봉전환 보합으로 방어했어요. 최근에 낙폭이 컸잖아요. 그래서 추세도 상승 추세를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지받을 확률은 더 높죠. 이게 역배열이었으면 저항을 받는 확률이 높겠지만, 상승의 추세를 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 이평선까지 내려온 부분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 대비 강했다. SK하이닉스는 1.4% 빠지면서 이 61선 부근, 여기선 좀 매수가 유입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LG엔솔도 빠졌고, 오늘 2차전지는 대폭 빠졌네요. 삼성 SDI가 직전 저점을 깬 게 좀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시총이 28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29조거든요. 네, 시총이. 삼성 SDI가 28조로 그 아래 위치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될 수가 있군요. 주식시장은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합 셀트론이죠.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셀트론 주식으로 이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시총 순위 6위까지 올랐습니다. 43조 해서 오늘 좀 이슈 좀 담아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주들도 오늘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1.5% 빠지는 흐름이고, 거의 내려오긴 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카카오는 5일선 지켜냈고, 네이버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강하면서 5일선을 지켜내는 흐름. 그래서 5일선 지켜내는 종목들은 시장 이거 돌아설 때 세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 2.6% 빠지는 그럼 2차전지 중심으로 좀 빠졌네요. 에코프로도 빠졌고, 역시나 이제 삼성그룹에서 삼성 SDS가 가장 단연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또 LNF,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LNF가 시총 3위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오늘 좀 21선까지 붕괴시키는 조정이다, 이렇게 좀 알리는 거죠. 셀트론 제약 보합 정도, 하지만 양봉 전환되면서 우호적으로 만들어졌고, 오늘 로봇주들이 대폭적으로 강했는데요. LG전자 쪽, LG그룹 쪽에서 이제 로봇 쪽도 M&A 대상 삼는다, 이런 어떤 기사 내용들, 뭐 로봇만 한다는 건 아닌데 로봇이 움직이고 싶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들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일로 딱 명분 그냥 던져주니까 일로 붙어버린 것 같아요. 단기 수급이 붙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메카 20%,
로보티즈 5%, 로보스타 16%, 이제 LG그룹에 좀 관련 있는 이제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SPG 같은 주도주군도 2%대 강세를 띄웠고, 아까 이제 삼성 SDS 비롯해서 삼성도 생성형 AI 이제 발표를 했죠. 엠너 같은 기업이 이제 그런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3.5% 강세 흐름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종목 대부분 좀 빠지는 가운데서 올라간 섹터 이제 로봇 쪽 하고요. 또 일부 그 바이오 쪽, 반도체는 뭐 오늘 전체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고요. 바이오도 뭐 거의 대부분 약세인데요. 와이브로직스라든지 바이오 플러스, 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자금 조달을 좀 했죠. OCI 쪽에서. 그래서 OCI는 이제 부강약품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어떤 딜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들. 보령도 오늘 1% 강세. 뭐 올라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Y랩 3% 상승으로 5일선 계속 지켜내는 흐름들이고, 뭐 KINX 같은 경우도 상승의 추세를 계속 중장기적으로 뭐 계속 상승해온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은 좀 부진했기 때문에 뭐 짚어낼 만한 것들이 좀 눈에 띄진 않는 뭐 이런 가운데, 최근에 개별주 흐름은 워낙 이제 좋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뭐 LG전자 로봇 M&A 이슈에 뭐 경인저자 같은 좀 단발성으로 좀 붙는 이런 쪽 기업들 급등했고, 이 상승 종목들 보면 이제 개별주 성격 시총도 작죠. 네. 이런 중심으로 어쨌든 뭐 개별 종목들 뭐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 지수가 조금 이제 돌아설 때가 된 것 같고, 돌아서게 된다면 또 눌려 있었던 많은 종목들도 움직임을 나타낼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좀 셀트론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100조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거 딱 듣자마자 야, 이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하고 좀 비슷하게 좀 구성하려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또 이제 셀트론 또 그룹은 이제 한다면 또 하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합병도 정말 되는 방향으로, 예, 정말 그 경영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셀트론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하면서 그 서진석 이제 장남이죠. 예, 이 전면에 이제 등장했습니다. 경영. 셀트론 그룹이 그룹 지주사인 셀트론 홀딩스를 이르면 올해 말까지 상장을 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좀 큰 구상이고, 헬스케어 홀딩스 아니 셀트론 홀딩스의 상장이 이 100조 펀드 형성이 이제 시작점이 되겠죠. 일단 서 회장이 이제 98.5%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홀딩스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규 발행하면서 상장을 이제 시도할 것이고, 얼마 정도를 이제 개인 자금도 이제 출자를 하겠죠. 그래서 이 100조 원 헬스케어 펀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이제 구성하겠다. 지주사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 등 우리가 중심이 돼서 5조 원 정도를 펀드에 투자하면 다른 투자사들 자금 50조에서 100조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와, 진짜, 예, 진짜 상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어가고 셀트론으로서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상당한 생태계 구성할 수 있죠. 예. 뭐 비전 펀드 해왔던 것들 보면 이제 잘 해야겠죠. 셀트리온으로서도 우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또 이제 장남 서진석 셀트론 이사회 의장은 결국 이제 시밀러보다는 뭐 시밀러도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신약 개발 상황을 소개하면서 신약 개발을 전담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용함의 경우 ADC 프로젝트를 가장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정보는 내년 동물 실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전담해서 내년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5개 후보 물질을 개발 단계에 있으며 혈액암도 2중, 3중 항체에 집중해서 현재 이 역시 5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벌써 후보 물질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에 또 반영되어가는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구강 투여제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파트너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니라 먹는 거.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컴퓨팅 파워 기반의 신약 회사의 새로운 구조 물질을 공동 개발해서 신약 후보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AI를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죠. 또한 AI를 이용한 유전자 및 의약품 데이터 등 각종 의약품 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헬스케어 인텔리전스 뱅크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빅데이터. 그래서 최신 트렌드를 이제 담아서 보다 더 이제 기술들을 고도화시키고 사업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도 트렌디한 데 맞추겠다. 이런 것들은 서진석 이사회 의장이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의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22년 기준 2조 3천억 매출, 영업이익률 29% 달성했기 때문에 22개 제품이 출시되는 2030년이 되면 매출 11조 원, 그리고 3조 3천억의 영업이익이 산술적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신약까지 얹어진다면 현재 매출 대비 최소 5배가 기대되는 회사다. 셀트리온 가치는 지금이 가장 낮다. 이제 셀트리온 가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목표를 잡고 있는 거에 본다면 가장 낮은 지점에 있다.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해서 이제 서정진 회장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네요. 항상 투자하겠지만 인수합병은 하지 않겠다. 이 분야는 사람이 재산이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M&A 하겠다는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네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른 기사를 봐도 비슷한데요.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약회사의 우선 목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류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세계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60억 명은 가격이 비싸서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안 생길 때까지 바이오 시밀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게 기업의 철학이자 기업의 가치죠. 그래서 서구권은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로 이제 이 바이오 시장을 다루는데, 셀트리온은 이렇게 또 인류의 건강을 그만큼 또 싸게 만들어서 이 약을 못 써서 죽는 사람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업의 가치를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조에서 메인 트랙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상당한 이목을 끌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셀트리온 홈페이지 이제 보도자료에서도 컨퍼런스에서 성장 비전을 제시를 했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바이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서 대표는 신약 부분에서 올해 미국 출시를 앞둔 진펜트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향후 또 여러 모달리티, ADC, 면역관문 억제제, 또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이런 것들도 강조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적 데이터 뱅크 구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서정진 회장이 계속 강조했던 분야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 진펜트라 비롯해서 인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포트 나온 것 좀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입니다.
좀 예견된 실적 이제 하회, 컨센 하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멀리 보면 성장이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이게 또 재고 자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분기 공급 계약이 상당히 낮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예상된 좀 낮은 실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81% 하회 전망이다. 이익단의 흐름이 4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 OPM이 한 11%. 그래서 어쨌든 합병법인 출범을 앞두고서 3.2조 원에 달하는 재고자산 부담으로 기존 대비 공급 계약 규모를 낮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어쨌든 이제 이번 그 상반기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진펜트라 미국 매출 2,380억 포함해서 합병법인의 올해 매출은 3.2조 원에 달할 것이지만 재고자산 부담으로 매출 원가율이 48% 그리고 상반기 3, 4천억 수준의 바이오시밀러 영업권 감가상각비가 인식될 예정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이익계산 효과는 하반기부터 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신주가 7,400만 주가 이제 발행이 됐으니 여기 이제 오늘도 영향을 좀 미친 셈이고 그래서 어쨌든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이 부분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의 어떤 주가의 어떤 충격은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좀 지나가는 포인트겠지만 조금 실적적인 모멘텀은 상반기에 받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은 미국 진펜트라 집판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게 빠르게 나타난다면 뭐 주가도 빠른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려고 하겠죠. 셀트론 기업가치의 진펜트라 2에서 5년차 미국 매출의 현가 13.6조 원을 비영업가치로 추가하면서 셀트론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 가정했을 때 영업가치는 37조 원에 현재 주식수 1.46억 주를 나눈 적정 주가는 25만원. 합병법인의 기업가치 54조의 합병법인 주식수 2.2주를 나눈 경우 적정 주가 25만원.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을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건데요. 뭐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큰 그 행사고 그만큼 이제 많은 어떤 그 정보들 또 계약들 또 인수합병이나 계약 이제 라이센싱 계약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행사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빅파마들의 관심사 그리고 계약 소식이 잇따랐는데요. 세 건의 빅파마 M&A가 이제 발생했죠. 노바티스, 그러니까 유럽 소재 회사와 총 그 4.25억 달러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자가면약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크는 또 그 프리미엄을 118%나 주면서 T세포 인게이저 쪽으로 이제 항암제죠. 예, 이런 쪽으로 디센트리 병용 임상 1, 2상 진행 중인 거를 가져갔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엄을 105% 이렇게 주네요. 그래서 헐투 ADC 이런 쪽으로 물질을 확보했고 또 이제 레오캠 바이오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ADC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K의 경우에도 샌프란시스코 소재 비상장사를 계약금을 10억 달러 천식 쪽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빅파마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적극적인 M&A, 라이선싱 전략 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바티스의 종군당 언급, 존슨존슨의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언급, BMS의 오름 테라피틱스 언급 등을 통해서 국내 유망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도 관심이 농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쨌든 뭐 모멘텀 소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요게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을 다시 또 하락세로 돌린다 이런 이제 추세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기조, 빅팜들의 기조를 알게 됐다. 이 정도로 힌트를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뭐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뭐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은 뭐 셀트론 중심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도 오늘 뭐 특별하게 도드라진 수급이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은 이제 오늘 로봇주들이 뉴럴메카라든지 AI 쪽 엠노, 반도체 유진테크, 또 로봇 쪽에 로보티즈,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일주일 내내 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연속 그 약세는 참 보기 드문 그런 통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패턴인데요. 어쨌든 셀트론의 어떤 원대한 이 포부와 계획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다들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지막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유튜브 멤버십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기적 투자를 위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인데요. 작년 2023년에 제가 시대 성장주 이론이라는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총 55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강의를 교육 강좌로 좀 론칭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이제 멤버십 형태로 이제 매달마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22년도에 론칭했던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수강 이력을 보니까 저는 100%다 보실 줄 알았어요. 20시간짜리 40강의 강의를 다 보실 줄 알았는데 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학습이라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다들 바쁘실 수 있고. 근데 이 구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멤버십으로 좀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행가족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는 오전 6시 이제 스마트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을 한 종목씩 항상 공부했었고 또 오전장 시황 체크 또 이제 오전장 관심주 관련해서 영상을 한 12시 정도 전후해서 좀 올려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이슈, 뉴스라든지 리포트 이런 것들을 또 장중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동행가족 멤버십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의 멤버십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리한 시대 성장수 이론과 함께 2주마다 이제 미국 주식을 좀 집중 분석하는 이제 글로벌 리포트라는 거를 같이 더해서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이라고 새롭게 좀 론칭을 하고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고민 끝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저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와 또 단기적인 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산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는 스터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미국 주식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들었어요. 미국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혹은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 대상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적인 투자, 정말 우리가 마라톤처럼 하는 그런 투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우고 정말 장기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이번에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오랜 동행 그리고 유익한 장기 투자였던
전략들 같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신규 멤버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 월 6만원이고요. 장기적인 투자에 스터디를 해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콘텐츠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가입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 기초 강의 영상을 10강짜리를 6시간 구성된 거를 한 번에 이제 공개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증시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구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이제 초급자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원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콘텐츠는 시대 성장주 이론, 작년에 제가 정말 열심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총 55강으로 만들었고요. 격주로 토요일에 순차적으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기틀을 다지고 뭔가 단단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을 여기서 좀 이제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꾸준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또 시장을 경험하는 것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초보자들부터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유망 미국 주식에 대한 분석인데 글로벌 리포트입니다. 격주로 일요일마다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고 보다 더 스터디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스터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기 투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종목을 찾고 타이밍도 잡고 이제 한국을 넘어서서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의 분석을 같이 해나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는 총 6시간 13분으로 구성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차트 심리 이론에 들어있던 내용들과 또 2023년 업데이트된 내용들, 주도주 케이스 스터디, 또 강한 테마선 종목의 세 가지 요건과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기존에 이제 차트 심리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이 내용 정도 들으셔도 충분히 지금 증시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 성장주 이론인데요. 기초 강의 14강입니다. 아주 펀더멘털적인 내용과 시대 정신에 입각한 또 과거의 100배 주식의 케이스들, 핵심 주도주들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산업들과 또 메가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고요. 또 중국 강의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과 함께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학습들, 산업별 분류랑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성장주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이해도를 높이는,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 밑에 부분은 이제 은퇴자들에게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필요한 어떤 핵심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들, 새싹주, 글로벌 1등주, 글로벌 배당 포트폴리오, 또 핵심 주도업종과 테마의 극초기 신고가 전략 이런 것들은 또 3개월 내외의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강의 들어가서는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았고요. 또 글로벌 유망 산업들에 대한 핵심 기업들을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과 국내 10베거 후보 기업 3종목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순서적으로 가진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심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한 투자 심법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 또 펀더멘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단단한 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55강으로 제가 담아냈으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를 통해서도 미국 및 글로벌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같이 나눌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까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동행 가족 멤버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 내용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행 가족 멤버십 분들이 이제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하고 싶으시면 기존 것도 같이 들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 멤버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방식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꾸준하게 해나갔고 보다 더 단단한 심리와 또 어떤 철학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가 가지고 어떤 시황의 변동에 좀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이 멤버십의 어떤 목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동행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어떤 기틀과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